정미용 선배와 변희장의 싸움을 붙였어요. 누가요? 조원진. 네. 예. 어떤 싸움을 식으로? 보자. 어떻게 붙였느냐. 예. 둘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두 사람이 똑같이 그 방송을 하고 있지 않느냐. 네네. 그 TNG 예, 진정하고 있고 또 우리 변희장은 미디어워치 그거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은 그 방송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의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 서로 이제 왜냐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런 걸 조장을 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변희재 의장은 정미용 선배가 브로커를 끼고 당보를 발행을 하려고 했고 홈페이지를 저걸 하려고 했다. 네. 근데 그 브로커를 끼고 했다는 말이 조원진 의원이 한 얘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회의 때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저 변희장이 나를 막 공격을 했을 때 그래서 내가 나 다 그만두겠다고 그러니까 조원진 의원이 불러서 하는 얘기가 그게 다 정미용 사무총장이 그 브로커를 끼고 그걸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변희재가 공격을 한 거지 나에 대해서 공격을 한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브로커라는 얘기는 내가 그 안건을 냈고 제시를 했고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옛날에 탕기국에 설 때 그 네. 신문 발행해가지고 막 역에서 배포를 한 것처럼 네. 추석 때 빨리 우리가 그걸 탄핵 진실을 알리는 네. 그거를 당보를 만들어서 그 나는 우리 미디어워치 그거가 됐든 뭐든 상관이 없다. 어쨌든 그 내용을 만들어서 나는 그래서 이제 당보라는 표현을 쓴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상관이 없었는데 막 그거를 왜 지금 미디어워치 그게 나가고 있는데 뭐 당보를 뭐 브로커한테 맡겨가지고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뭐 돈을 써가면서 뭐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공격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 보니까 바로 조원진이 거기에서 브로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걸 얘기했기 때문에 변희재 의장이 나를 공격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정미용 사무총장이 그 브로커를 끼고 당보를 만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없고 선배는 그때는 이제 정미용 사무총장이었지. 같이 얘기할 때도 브로커한테 맡긴다라는 거 전문 업체에다가 맡긴다는 얘기 전혀 한 바가 없다. 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회의 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참석하지 않았던 회의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가 바로 그 회의를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그때 그만두겠다고 나는 네. 그만두겠다고 허평환 조원진 두 공동대표랑 같이 앉은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보고 나는 정치는 아닌 것 같다. 그만두겠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여태까지 교직에 30년을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가 스스로 업무 스타일을 보니 누구의 이렇게 그 지시를 받아서 그거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다 기획하고 해서 나의 방식대로 문제 해결하는 그런 식으로 해왔지 지금처럼 막 일거수일투족을 이거를 해라 저거를 해라 지시를 받아서 하는 거 나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다. 내 그 업무 스타일 자체를 파악을 그렇게 하게 됐다. 그래서 안 만다 했더니 뭐 나보고 정치에 아주 정치적인 이러면 저쪽 뒤로 이러면 맞게 여기가 되고 막히잖아. 뒤에다 놔야지 높으니까. 하면 되지. 이 뒤로. 그렇죠. 어려운 거 방법으로. 오유. 예. 그렇지. 오. 내가 앞으로 뺄게. 이렇게 낮에 놓으면은 이렇게 되게 뚱뚱하게 보이는 거 아니야? 전혀 더 날씬해 보여. 더 날씬해 보이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요? 뚱뚱하게 나오게 하지 마요. 최대한 뚱뚱하게. 조명이 있어야 되는데. 최대한 얘가 좀 있으면 들어올 거야. 왜?
핸드폰 망가진 건 조명이라도 아니겠지? 해드려야 되나요? 운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야외에 나와야 어. 지금 앵글이 다 달라서 좋다. 나오는 거. 아. 네. 잘 나오나요? 예? 조명 좀 봤나요? 네. 시작할까요? 아이고 시작했나요? 자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네, 아까 전에 1부를 끝으로 저희가 장소를 어. 옮겼습니다. 여기는 여기가 어디죠? 아직 시작 안 했어. 도산공원입니다. 여기 아. 와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제가 네. 여기서 조금만 가면 있는 신사동에서 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 대학- 중학교 나오셨어요 여기? 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 4학년 졸업할 때까지 네. 졸업한 첫 해까지 여기 신사동에서 살았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때는 이 강남에 아무것도 없어 거의 아무것도 없는 그 허허벌판. 그때 이제 처음 이사 왔을 때 신사동 바로 집 맞은편이 리버사이드 호텔이었고 지금도 리버사이드 호텔인가요 이름이? 예. 예, 리버사이드 호텔이었고 그리고 뭐 아무것도 없이 허허벌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도산공원이 있었는데 도산공원 뭐 마지막 온 게 이제 그 당시 학력고사 끝나고 처음으로 반팅을 바로 이곳에 겁니까? 와서 몇 년도죠 그때가? 84년도죠. 제가 84학번이니까. 오, 1984. 아, 네, 84학번이었습니다. 제가 84년도에는 까마득하네요. 네, 정말 아득한데 네. 그때보다 훨씬 막 이 뭐 나무도 많이 울창해졌고, 뭐 많이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빽빽하게 찬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때는 뭐 허허벌판이었어요. 지금은 여기 뭐 이렇게 막 카페도 많고 음식점도 많고 막 번화가가 됐지만 그때는 막 강남 개발이 시작될 즈음이라 네. 그때 제가 생각이 나요. 제가 은광여중을 다녔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 학교가. 정말요? 예, 은광여중이 그때 뭐 저 학교 옛날에 은광여중 은광여고가 있어요. 그 좀 깡패 학교로 유명했었던. 아 그렇습니까? 언덕에 있는 거? 예. 아니 저기 언덕 위에 있는 거? 근데 지금 여기 그 어디에 있냐면 양재동. 그 당시에는 말죽거리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제가 중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막 강남 개발이 시작됐던 때라, 예, 강남 개발이 시작됐던 때라 학교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중학교가 그 말죽거리고 가기 전에 영동중학교라고 있었는데 또 거기는 남녀공학이었다가 그냥 남자 중학교로 바뀌어갖고 그 3학년만 남아 있었을 때고 중학교가 없어서 이제 강남이 이제 개발이 시작이 돼갖고 막 유입해 들어오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데 학교가 없으니까 그 은광여고에서 전격 그 중학교를 만드는 거야. 그게 제가 은광여중 1회예요, 1회. 아이고. 네. 그런 그런 1세대는 뭐, 그만큼 네, 말씀하시는 우리 것 참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네. 우리 그 제 추억의 장소, 30년 만에 그러니까 와보는 거네요. 30년도 넘었네요. 감회가 새로울 84년대 것 그때 같아요. 반팅하느라고 여기 온 게 맞아요. 성공하셨나요? 아, 참 아득합니다. 반팅 성공하셨어요? 아니죠. 아이고. 왜 처음으로 이렇게 딱 했는데, 그래서 되게 웃겼어요. 지금 생각하면. 네. 그래갖고 뭐 번호를 막 불러가지고 했는데 어떤 남학생이 딱 나왔는데 제가 안 나가 버렸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 저도 중학교 때 처음으로 소개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래요. 그때는 진짜 그런 게 있었는데, 그죠? 뭐 네. 반팅도 하고 뭐. 그렇죠. 아니 뭐 소개팅하고. 그런 거 소개팅 하는 세대예요? 전 어렸을 때 좀 날라리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거 소개팅하고 그런 세대가 아니지 않아요? 저희 때요? 예. 네. 나중에 언젠가는 이렇게 네. 뭐 어쨌든 남녀공학 뭐 되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뭐 미팅이라는 거 자체가 근데 저희 때는 남녀 공학이 딱 확실시 되는 그런 때였는데 다 끼리끼리 전화번호를 어디서 알았는지 전화를 하더라고요. 네. 참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
이 대한민국의 지금의 이 비극의 씨앗이 그때부터 싹트고 있었다는 거. 그렇죠.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종교죠. 84년. 네. 네. 그때만 해도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제 모범생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모범생이고 애국심도 추천하고 막 그랬어요. 네.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방송반 활동을 했어요. 아, 예. 그래갖고 요즘에 제가 맨날 국민의례 할 때 그 국기에 대한 맹세 그거 할 때 보면 맨날 고등학교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교는 진선여고 올라왔는데 네. 그 방송반을 하면서 매일 네. 아침 일찍 가가지고 그때 뭐 했냐면 국기 개양식 하고 국기 하양식을 했어요. 그럼 이제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뭐 아무도 없어도 각 교실에다가 방송을 다 그리고 이제 운동장하고 네. 방송 딱 틀고 애국가 틀고 저기 국기 개양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기 개양식 할 때 항상 그 국기에 대한 맹세를 제가 방송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저 때도 했었어요. 그래요. 네. 네, 그래갖고 제가 그래서 지금 맨날 이렇게 할 때 언제 들어가야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하면 그 다음에 따라 하고 나오는지 알아요. 목청이셨군요. 네. 그래서 정말 옛날에 또 별게 다 쓰이네. 막 오늘 어쨌든 30여 년 만에 이 도산공원에 오니까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정말 새록새록 납니다. 그래서 참 아까 전에 기억은 우리 잊으셨죠? 아니죠. 기억하고 있죠. 우리 저기에서 어쨌든 그 홈페이지 사건? 네. 네, 홈페이지에서부터 했는데요. 제가 참 조금 애국당 사건은 잘 모르시잖아요, 예. 사실상. 홈페이지 사건은 조금 알죠. 네. 네.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홈페이지 때문에 저와 변희재 의장과의 그 사이에서는 문제는 발생이 됐었죠.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정 선배님과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 현재 조원진과 애국당을 장악하고 있는 조원진 호빙이병들의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같이 움직였던 그 세력과 행태가 너무나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또 하나가 이 홈페이지 사건이기도 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이게 뭐냐면 그 같은 거는 뭐냐면은요. 일단은 이 분열주의예요. 분열을 시켜요. 특기죠.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동지들끼리 서로 의심하고 서로 공격을 하게 이게 딱 분열을 시키는데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창당까지 아무 문제 없어서 다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서 창당을 딱 하고 우리 이념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 그 기독교 정신이고 자유민주주의 그거와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 강병 정신을 개성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 애국당의 창당 비전과 목표 그 이유였어요. 그래서 그걸 해서 정말 우리 정미훈 선배 얼마나 투쟁력 있었습니까? 그리고 변희재 의장 이거 완전히 제가 처음에 변희재 의장하고 얘기를 나눴을 때 변희재 의장은 솔직히 뭐 정말 막 이렇게 막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성이고 논객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논객으로 그 진실을 가지고 아주 예리한 진짜 이 혀로 전쟁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말이 너무나 직선적이고 이제 뭐 위아래를 무시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지요. 그러나 제가 처음에 이 변의장도 처음에 같이 얘기를 나눴을 때, 그 애국당에 자기의 승부를 걸었었어요, 변의장도.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내가 한 번은 우리 이게 승산 있는 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걸까? 제가 이제 변의장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지는 게임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이 탄핵이 사기 탄핵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고 이 문재인 얘네들이 불법 세력이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 변의장이 그거에 대한 우리가 이길 거라는 그 자신감이 확실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그걸 보고
뭐 이런 어떤 인간 관계에서의 어떤 그런 소셜 스킬 정말 없는 사람이고 커뮤니케이션에 있어가지고 완전 그냥 막 날카로운 혀로 전쟁을 해온 논객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이 사람이 확실한 이 팩트를 가지고 우리 진실투쟁에서 승리를 자신한다. 그걸로 됐다. 내가 그래가지고 그걸 믿고서 정말 의지하는, 심적으로 의지하는 바가 굉장히 컸습니다. 변희재 의장에서. 그리고 우리 정명훈 선배는 오로지 그 정명훈 선배에 대한 음해도 많았어요. 노무현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어디 무슨 서울시장 할 때 그렇죠. 자판 그러나 가까이서 딱 보면은 투쟁의 목적이 확실했거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예, 맞습니다. 그 탄핵에 대해서. 그리고서는 아주 나서서 정말 불의를 보고는 상대 권력이나 뭐나 아무것도 굴하지 않고 다 그 공격 하는 그 투쟁력. 나는 저기만 바라보고 거기 왔는데 결정적으로 딱 그 창당이 되면서부터요. 네. 먼저 정명 선배와 변희장의 싸움을 붙였어요. 누가요? 조원진. 네. 예. 어떤 싸움을 보죠. 식으로? 어떻게 붙였느냐. 예. 둘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두 사람이 똑같이 방송을 하고 있지 않느냐. 네네. 그 TNG 예, 진정하고 있고 또 우리 변 의장은 미디어워치 그거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은 그 방송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의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 서로 이제 왜냐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런 걸 조장을 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변희재 의장은 정명훈 선배가 브로커를 끼고 당보를 발행을 하려고 했고 홈페이지를 저걸 하려고 했다. 네. 근데 그 브로커를 끼고 했다는 말이 조원진 의원이 한 얘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회의 때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저 변 의장이 나를 막 공격을 했을 때 그래서 나 다 그만두겠다고 그러니까 조원진 의원이 불러서 하는 얘기가 그게 다 정명 사무총장이 그 브로커를 끼고 그걸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변희재가 공격을 한 거지 나에 대해서 공격을 한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브로커라는 얘기는 내가 그 안건을 냈고 제시를 했고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옛날에 탕기국에 설 때 그 네. 신문 발행해가지고 막 역에서 배포를 한 것처럼 네. 추석 때 빨리 우리가 그걸 탄핵 진실을 알리는 네. 그거를 당보를 만들어서 나는 우리 미디어워치 그거가 됐든 뭐든 상관이 없다. 어쨌든 그 내용을 만들어서 나는 그래서 이제 당보라는 표현을 쓴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상관이 없었는데 막 그거를 왜 지금 미디어워치 그게 나가고 있는데 당보를 브로커한테 맡겨가지고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돈을 써가면서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공격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 보니까 바로 조원진이 거기에서 브로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걸 얘기했기 때문에 변희재 의장이 나를 공격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정명훈 사무총장이 그 브로커를 끼고 당보를 만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없고 선배는 그때는 이제 정명훈 사무총장이었지. 같이 얘기할 때도 브로커한테 맡긴다라는 거 전문 업체에다가 맡긴다는 얘기 전혀 한 바가 없다. 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회의 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참석하지 않았던 회의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가 바로 그 회의를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그때 그만두겠다고 나는 네. 그만두겠다고 허평환
조원진 두 공동대표랑 같이 앉은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보고 나는 정치는 아닌 것 같다. 그만두겠다. 그래서 그리고 내가 그렇게 여태까지 교직에 30년을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가 스스로 업무 스타일을 보니 누구의 이렇게 그 지시를 받아서 그거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다 기획하고 해서 나의 방식대로 문제 해결하는 그런 식으로 해왔지 지금처럼 막 일거수일투족을 이거를 해라 저거를 해라 지시를 받아서 하는 거 나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다. 내 그 업무 스타일 자체를 파악을 그렇게 하게 됐다. 그래서 안 맞는다 했더니 뭐 나보고 정치에 아주 정치적이래나 무슨 정치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변 의장이 그렇게 한 거는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바로 그 정미용 사무총장이 그 브로커라는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회의에 들어갈 때 나는 선배한테 내가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하러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그만둔다고 했을 때 정 선배는 나를 설득을 해가지고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수동적으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먼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고 싶으냐 뭘 하고 싶은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제시를 하고 해야 자기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다. 네네. 막 설득을 해줬어요 선배가. 그래서 사실은 그래. 그래서 당보를 계획을 하고 막 이제 홈페이지에서 어떤 홍보를 하겠다. 뭐 창당과 더불어 막 이렇게 해서 그걸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 면담을 하고 나서 그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내가 선배한테 아니 선배 내가 없는 회의에서 그 브로커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당보험 만드는데 뭐 전문업체한테 맡긴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것 때문에 변 의장이 사실은 공격을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선배가 너무 불쾌하게 느끼면서 아니 자기가 그걸 조원진 의원한테 그걸 충분히 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여전히 그 브로커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불쾌해가지고 그 당사자한테 그 조원진한테 문자를 보낸 거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그 신뢰를 저버리고 아니,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말씀에 의하면 이간을 하는 사람이 조원진 의원이라는 얘기. 그렇죠. 왜 그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결국에 가서는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대통령 이 사기 탄핵 진실투쟁을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제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말에 다 복종해가지고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사람, 가장 버거운 상대가 정미용 사무총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정 사무총장이 한 살 뭐 연배 위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대한애국당에 그때까지도 정미용 대표가 이 애국당으로 왔다는 거가 굉장히 큰 거였거든요. 조원진 의원은 몰라도 정미용 대표는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쫙 그 세력을 왔거든요. 그래갖고 정 대표 우리 선배 얘기에 의하면 이제 그런 게 거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본인의 그 뜻대로 할 수 없는. 저는 그런 생각이 이제 나중에서야 이렇게 퍼즐이 맞춰진 결과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조원진 한 사람 남았고 실질적으로 투쟁을 하는데 조원진의 지시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방향에 대해서 무엇이라도 비판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대표적 1위 정미용 사무총장, 변희재 정책위장 다 제거를 한 거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당사 그때 인테리어 그 사건이 그 진상 규명에 갈 사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딱 진상 규명 뭐를 간다. 그거는 이제 뭐 허평환 공동대표가 그 요청을 한 사실이다. 뭐 그러면서 그러면은 막 그 즉각 받아들여 가지고 그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고 자기가
뭐 그거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그 뭐 일말의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는 핵심 증인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위원장으로 앉아가지고 아예 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돼버리는. 그래가지고 그 진상규명위원회를 시작하면서 이 두 사람, 이 투쟁의 선봉에 있는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개시해야 되는 그 두 사람을 바로 직무정지를 시켜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가만히 보니까 뭐 순종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정미영 사무총장 그때 처음에 저 사퇴한다고 할 때부터 네. 제가 좀 거기에 그 반대를 하고 적극적으로 사무총장 다시 선배님 오셔야 됩니다. 예. 거기에 좀 선봉에 선 게 일단 조은진의 의사에 반하는 거였죠. 미운털이 박히신. 그때부터 이 사람도 자기 맘대로 되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혹시 감지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본격적으로 단식 투쟁에 들어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그 기획 탄핵의 그 진실 투쟁에 대한 논평이라든가 그런 정책의 어떤 그런 투쟁을 하지 않는데 제가 아주 본격적으로 그 대변인 내가 하겠다 네. 하고서 아주 나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본격적으로 제가 논평을 네.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논평 내겠다 하면은 그 결제를 안 해주고 자꾸 시간을 밀고 이거는 하지 마라 저건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입으로 대변인 능력 없다. 대변인 뭐 최지민 그 친구. 그 친구가 이제 뭐 그 선배한테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대변인이 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최지민이 우습게 보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 대변인의 무능력함은 본인이 다 차단하고 저는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혹시나 조원진 의원이 네.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위기감? 뭐 위기감이 아니라 본인의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두지 않는 거죠. 네, 주인의식이 강한 사람이. 주인의식. 네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래서 그 분열 정책을 어떻게 썼느냐면요. 네. 그러니까 딱 그 핵심 행동책 인물이 있어요. 예. 지금 제2사무부총장, 김영자 제2사무부총장이 저기를 다 지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핵심 인물로서. 바로 김영자 사무부총장이 저보고 변희재를 고소해달라고 전달한 사람이죠. 그게 이제 뭐 조원진의 뜻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사람이 지금 영입한 사람들이 지금 거의 당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교묘하게 저와 정미용 선배와 변희재 요 세 사람에 다 이제 먼저 아주 친근하게 다가와요. 뭐냐? 당에서 부당하게 하는 것, 특히 조원진 의원에 대해서 나보다도 더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일단 먼저 신뢰를 네. 얻어요. 네. 그리고 뭐 물량 공세도 하죠. 뭐 밥도 사주고, 뭐 해서 그때 뭐 저보고 제가 워낙 이 탄핵 사태 나오면서 제가 15kg가 빠졌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막 옷이 네. 막 후질구레하죠. 그러니까 헐렁헐렁하셨겠네요. 헐렁헐렁하고 이제 이렇게 뭐 제가 뭐 무슨 뭐 명품을 사 입고 뭐 이런 뭐 그런 거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언젠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당 대변인인데 옷을 좀 네. 이렇게 제대로 좀 이렇게 갖춰 입어야 된다. 당의 얼굴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뭐 옷을 뭐 선물도 해주고 뭐 그러더라고요. 네네. 뭐 거의 불우이웃돕기 수준으로 해서 뭐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물량 공세도 하고 네. 뭐 이제 그러면서 딱 접근을 네, 하는데 사람을. 그렇게 신임을 딱 얻고 나서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뭐 막 저의 생각과 계획을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저한테서 얘기를 듣고 변희재 의장한테도 얘기를 사박사박 듣고 또 정미용 선배한테도 얘기를 듣고 거기다 슬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싸움을 붙이시. 예, 서로 간에 불신을 하게 만들고 서로 간에 그 약점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 같이 움직인 사람들이 바로 대구 강덕수 대구시 명칭이 뭐냐? 대구시 위원장. 네. 그죠? 대구시당 대구시당 위원장과 그 다음에 바로 그 대구시당 위원장이 소개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네. 저거 한 그 허인구 그 목사님이죠. 네. 허인구 목사님은 본인의 일부로 본인의 말로 애국당 당원이 아니시라고 그러던데요. 그러면서 저보다도 더 신랄하게 조원진 완전히 뭐 몹쓸 사람이다, 뭐 지도력 없는 사람이다, 뭐 네. 저보고 절대로 홈페이지를 넘겨주면 안 된다, 뭐 막 그러더니 나중에 가보니까 딱 그 당에 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분하고 이렇게 이 세 사람이 저는 이 우리 변희재 의장과 정명 그 대표와 저와 이 세 사람을 아주 긴밀하게 접촉을 하면서 네. 분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정 선배도 마지막에 제가 끝까지 당에서 그 안 나오고 저러고 함구하고 있으니까 제가 조원진의 하수인이라고 조원진과 함께 움직인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를 경계하게 됐고 경혜 씨도 이제 못 믿겠어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병실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예. 그걸 오해가 이제 풀렸죠. 아. 그때에서야. 그리고 저는 변 의장이 끝까지 조원진과 같이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홈페이지 사업과 더불어서. 예,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이 변희재 사람은. 씨와는 화해를 하신 건가요? 그 화해라는 게 직접 변희재 의장을 만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사실상은 변 의장이 지금 구속돼 있지만 들어가기 전에 예. 정명훈 선배하고도 다 연락을 해가지고 네네. 다 사과하고 오해하고 풀었어요. 아이고, 근데 사실 다행이다. 저도 전화를 받았었어요. 네네.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부재중 전화가. 근데 이제 제가 다시 전화를 안 했죠. 그리고 나서 아마 변 의장도 다시 뭐 연락할 여력이 없었는지 네. 저한테 전화를 했다가 저랑 통화는 못하고 그냥 들어간 상태였죠. 네네. 그런데 보니까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네. 제가 아예 뭐 방송도 안 보고 막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이제 화해했다는 그 사실은 몰랐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다 화해를 했다고 그렇게 사과를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실 제가 어저께 변 의장 면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주 당당하게 거기에서 이 진실투쟁 여전히 처음에 제가 봤었던 그런 이 끝까지 이 진실투쟁으로 자기는 자신 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어저께 보고 참 안심이 되고 그래서 그 전화하려고 했던 그 목적 어저께 같이 얘기 나누고 그러고 이제 왔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제가 그렇게 나오서 진실을 밝히기로 마음 먹었던 것은 이게 결국은 아주 교묘하게 이 진짜 투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딱 해가지고 분열을 시키고 다 당을 떠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솔직히 제가 왜 지금 조원진과 조원진 홍위병 이 세력이 진정한 우리 태극기 동지 또 애국당 진성당원 동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음해와 이 분열 행각이 너무나 똑같아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배우는 게 하나겠죠. 그러니까 이상해요. 진짜 그 좌파들의 그거를 벤치마킹을 한 건지 원래 이자들의 성분이 그런 건지 저는 원래 그 같은 세력들이 아닌가라는 아주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교수님, 네. 지금 말씀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네. 지금 진실이라고 지금 네.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이 네. 그러니까 그쪽 편한테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아주 아시다시피- 직격탄인 거죠. 그렇죠. 그죠? 아시다시피 왜냐하면
교수님을 향한 음해 세력들과 그렇죠. 예, 방해 세력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해가 아주 뭐 아시다시피 제가 네. 57년생 김경혜 예. 제가 뭐 지난번에 아예 입증 자료를 제가 제시를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그런 허위 사실로 바로 음해를 들어가는 것 예. 그게 아주 악질적인 이번 박근혜 대통령 아예 처음 그 조작부터요. 태블릿 네. PC 조작에서부터 그 SNS 상으로 그 허위 사실 유포가 엄청났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거 아주 똑같은 거예요. 얘네들은 금방 드러날 허위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SNS 상으로 유포를 시키고 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맞습니다. 사람들이 한번 그걸 보면 그걸 계속 떠돌아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재판이 어떻게 됐는지 어떠한 사실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지금 이 사태가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태블릿 PC 최순실 국정농단은 아직도 뇌리에 박혀 있어요. 바로 그거의 행각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애국 당원들이면은 제가 그 57년생 뭐 김대중 캠프 뭐였다 그러죠? 뭐 아주 현란하기는 하던데. 그래서 제가 아예 바로 그 실질적인 물질적인 증거를 제가 제시를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에서부터 그런 행각이 그게 아직까지도 뭐 버젓이 유포되고 네, 네. 있어요. 또 그리고 그 음해가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때 그 움직였던 그거는요 정면으로 맞대고는 못해요. 네. 다 음지에 숨어서. 예. 그 SNS 상에서 숨어가지고 하더라. 예 그거 허위 사실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직접 하는 거라도 오로지 하는 거는 이 팩트에 대해서 제가 제시한 제대로 실효적인 투쟁해라. 태블릿 PC 특검 왜 안 했느냐 그거 밝혀라. 누가 그러면 그 특검에 그러면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밝혀라. 왜 드루킹 댓글 그 특검에 참여 안 했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무슨 투쟁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아스팔트에서 무죄 석방 외치면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무죄 석방을 시키겠다는지 그 구체적인 전략을 발표해라.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오로지 음해를 하는 거는 욕설. 네. 아주 상스러운 욕설. 그리고 네가 교수냐, 정치 창녀다,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저속한 인신공격만, 예. 심지어는 제가 암살 명단에도 올랐다, 네. 이런 거 아세요? 저희가 아니요, 근데 이제 오늘 여기 방송 이거를 하러 아이고. 오는데도 네. 남편이 걱정을 하면서 그 암살 명단에 나온 아이고. 내용에 의하면 네. 그 날짜가 오늘이래요. 그러면서 아, 이 그렇습니까? 오늘 방송 날짜를 누가 정했느냐 막 남편이 걱정을 하면서 내가 아이고 아니 그걸 여보.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저는요 사실 아까 이제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이런 음해를 받잖아요. 네. 근데요 정말 솔직히 제가 이게 교만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은요. 네네. 하나도 겁이 나지 않아요. 오히려 대정부십니다. 아니 저는 그게 하나님이 예. 그 용기까지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 이제 우리 음악밤님이 얘기 끝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네. 내가 굉장히 쿨해서 정말 이거 아무렇지도 않구나. 저 정말 그렇게 오만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런 모든 음해와 악의 세력, 악의 무리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까지 담대하게 대적할 수 있는 그 용기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리고 지금 할렐루야입니다. 네, 할렐루야입니다. 네. 정말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진실을 폭로함으로 해서 저한테 엄청난 그 음해와 인신 공격이 주는데 처음에는 야 정말 비참하다. 네. 정말 화가 난다. 그리고 정말 분노했어요. 이 세력들에 대해서.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애국당의 그 홍위병 세력이 예. 아까 분열을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제가 가장 정말 그 분노를 느낀 거는요.
이 난국에서 정말 몇 안 되는 우리 애국 동지들이 모여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투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동지들 간의 신의를 가지고 사기를 쳤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게 가장 분노를 한 거였어요. 제가 사회에서 이 정말 가족하고도 형제들 간도 다 의가 끊기고 그리고 이 친구들 전부 다 저는 단절하고 우리 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새로운 동지를 만나고 정말 새로운 형제와 같은 그런 동지들을 만나서 저는 정미용 선배가 저는 선배인지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정말 제가 같이 같이 힘을 합쳐서 싸우는 그 선후배 간의 그 동지애, 선후배 간의 서로 간의 그 신뢰, 사랑, 이거를 처음으로 그렇게 맺었는데 그걸 갖다가 분열을 이간을 시켜가지고 마지막에서야 그거를 알고서 그 마지막 순간이 정말 너무 짧았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저도 뭐 전혀 이런 바닥을 알지도 못했는데, 변희재, 이 청년, 우리 청년 없는데 우파에서 씨가 말랐다고 하는데, 그 우파 청년, 그 진실을 가지고 투쟁하게 나와서 온 청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서, 정말 그래. 제가 막 이제, 내가 평생 가르친 게 커뮤니케이션 능력하고 프리젠테이션 하는 거니까 그것만 좀 옆에서 내가 서포트를 해주고 싶다. 막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그걸 또 딱 이렇게 분열을 시켜가지고 서로 말이에요. 반목하게 만들고 적으로 만들어 놓고 말이죠. 저는 그걸 굉장히 분노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한테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저를 위로하고 같이 이제 투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 것냥 딱 친근하게 딱 돼서 보니까 접근해가지고 보면은 다 뒤에서 음해를 하는 세력,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사람에 대한 이 신의를 가지지 못하게 아주 중병에 걸리게 만드는 거죠. 저 정말 아무도 못 믿었어요. 솔직히 우리 강 이사님도 네. 끝까지 저 못 믿었어요. 못 믿죠. 지금도 혹시도 모른다예요. 전 아무도 못 믿어요. 지금 아무도 못 믿는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참함을 느꼈는데 최근에 오히려 감사한 일이구나. 사람은 정말 믿을 건 없고 네. 오로지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믿음으로서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은 사랑하는 상대입니다. 네.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오로지 그래서 지금 너무나 지금 이 조원진과 제가 홍위병이라고 일컫는 지금 애국당을 본래의 우리의 창당의 목표와 비전을 실현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 불순 세력들은 절대로 우리가 처음에 같이 태극기를 들고 그 끈끈한 그리고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진실 투쟁을 하기 위해서 했던 그 동지들이 저는 아니라고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 진실 폭로에 왜냐하면은 결정적으로는 최공재 감독님의 네. 사실에서 내가 이 진실을 알리지 않으면 계속 이 국민들이 우리 태극기 동력이 미혹이 되어서 이렇게 한데 힘을 뭉치지 못하고 지금 조원진이 태극기 세력에게 한 첫 번째는 딱 분열 정책의 첫 단계였거든요. 영원히 자한당을 지지했던 이 동지들과는 합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태극기가 진정한 애국 투쟁을 이끌고 가려면은요. 제가 3.1절 연합 집회를 네. 호소하면서 그때부터 얘기했던 건 그때부터는요.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도 같이 뭉쳐서 지금 태극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쵸? 네, 그렇죠. 아니 그런데 하물며
같이 태극기를 들었던 동지인데 사실 전략적으로 여기 한 명 의원이 있는 걸로 자기 본인의 입으로 그렇잖아요. 한 명 의원이 지금 원내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자한당에 있는 의원들을 일깨워서 이 우리 대한민국 세력으로 다시 돌아와라. 제대로 투쟁을 해라. 그러기 위해서 자한당을 마지막에 그 홍준표가 이뻐서 찍었느냐. 물론 홍준표도 가짜였기 때문에 나중에 다 발각이 됐지만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 사에서는 같이 어쨌든 그래서 제가 호소하는 거는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도 이게 지금 이 사태를 이게 오게 된 거는 이 정치권이니까 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까지 모두 뭉쳐가지고 이 정치권과 싸워야 이 문제는 끌어내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연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조건 그때부터 제가 연합하자만 얘기만 들면 김경애가 자한당하고 문제 어떻게 배신자하고 뭉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때부터도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말을 왜곡을 하는지 우리 태극기를 같이 들었던 동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면 이상해요. 분명히 지금 이 투쟁을 하는 애국당 당원이 뭐 20만 명이 넘었다고 그러죠? 네. 예, 그때 지방선거 할 때도 이미 뭐 20만에 육박한다고 그때 들었는데요. 네. 그러면 지방선거의 그 결과는 도저히 참패죠. 아니 그건 있을 수가 없는 네, 맞습니다. 그 득표율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 지금 그 저를 음해하는 그 이 행태로 딱 봤을 때 우리 태극기 같이 들었던 이 동지의 행태가 아니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 가지고 그 했던 그 촛불 세력에 그 잠입해 가지고 했던 그 불순 세력과 이 행위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방법이. 네. 그러면 그 자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지금 보면은요. 그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 투쟁을 위해서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원진 대통령 만드는 게 이자들의 목표예요. 지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네. 지금 다 그 불순 세력이라고 막지 이렇게 지금 막 제명도 막 시켜요. 지금 막 일방적으로 막 제명도 시키고 있는데요. 네. 그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진실투쟁을 위해서 오히려 막 앞장선 사람들이고요. 딱 한 가지 조비오 참가를 부르지 않은 사람들은 다 해당 행위자로 그 출당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박근혜 대통령 우리 지금 이 문재인 이적 세력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도 아니요. 박근혜 대통령 복귀를 위해서 투쟁하는 건 더더욱 아니요. 오로지 조원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조비오 청가를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해당 행위자고 반동 세력이고 불순 세력이고 이래가지고 지금 다 내쳤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 사람들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그래도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거의 20만에 육박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치루었는데 왜 그렇게밖에 득표율이 나오지 않았는가? 그럼 그 사람들은 투표를 했는가? 투표를 혹시 못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왜냐? 그만한 그 애국 당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득표율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서 저희는 당연 이건 부정선거다. 우린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조원진 애국당 부정선거의 비읍자도 꺼내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왜 그런가? 근데 처음에는 이거는 분명히 부정선거다 막 그랬는데 함구하고 있는 거를 보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음해를 받으면서 그 행태를 쫙 이렇게 보니까는요 의문이 생겼어요.
아, 이거 정말 부정선거가 아닌 게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 소리 한 게 아닌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지금 20만에 육박하고 있는 당원들이 혹시나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투표를 했길래 애국당이 그 정도로 참패를 하고 이 정의당보다 못한 득표를 했단 말인가? 지금 20만이라고 의문이에요. 말씀을 하시고 20만에 육박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지금 예. 조원진 의원을 대통령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예. 하셨는데 그리고 뭐 누가 박근혜 대통령 복귀가 문제가 아니라 조원진이 대통령이 되어야만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가? 그러면 그게 이번에 강한 의문이 든다는 거죠. 예, 이번 대선 때 조원진 의원 대통령 될까요?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라 지금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니 우리 강의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우리는 네. 선거 이거 자체를 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이게 지금 무정부 상태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그 기획, 사기, 탄핵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투쟁에 그리고 현재 국회를 장악하고 우리의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이 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세력이 아니라는 것. 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을 인정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투쟁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단 이 문재인이 얘네들이 지금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요. 지금 UN 대북 제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이 그 평창 올림픽도 감행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하고 뭐 종전 선언을 함내 어쩌네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국제사회 쪽에서는 이미 이 대한민국은 이미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으로는 이 협상도 되지도 않고 이미 한미 동맹 간에서 이 배신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미 그 협상의 대상으로 김정은이를 대상으로 그냥 정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이 자살 국가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지금 이 대한민국 정부가 이미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세력이 이미 붕괴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미 국제사회에서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 정부가 이 김정은과 같이 공범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공범 세력들이 국제사회에서 그 유엔에서 그 조사를 한 바에 의해서 그게 이 폭로가 발표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이 국민들이 이 지금 현재 국제사회에서 아무리 그래도 일단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잖아요. 이 국회가.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져 가지고 이 국제사회에서의 이 심판과 국제사회에서 이 김정은과 이 테러 집단과 공범이 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 정부인데 네. 이거 국내에서는 우리의 합법적인 정부를 인정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실현이 될 수 있으려면은 우리 국내에서 이 문재인 이 일당이 불법 이 대한민국 정부를 침탈한 이적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왜? 국회가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지금 이미 이렇게 이적 행위를 한 게 국제사회에서 입증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기획 사기 탄핵에 의한
위헌 파면이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이 투쟁을 거기에 우리가 온 국민이 그렇죠. 온 국민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거죠. 지금 태극기가 나갈 방향이 그렇죠. 그게 바로 지금 변희재 대표가 마침 그것도 저는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지금 변희재 대표가 그냥 바깥에서 태블릿 PC 뭐 손석희의 저주 책하고 막 북콘서트하고 막 전국으로 다니면서 막 집회를 해봤자 네. 아무 조명도 못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쪽에서 알아서 딱 그 고소를 해줘가지고 이제 지금 이 언론이 그 알게 됐죠. 예, 그래서 비로소 더 어제 그 변희재 대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감옥에 들어오니까 오히려 그때서야 지금 이 광고 효과가 지금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지금 태블릿 PC와 관련돼 갖고 대규모 집회를 우리가 해가지고 그거 진실을 알리고 그걸 위한 투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대한민국 이 현재 문재인 일당이 이적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의 그 김일성의 대남 적화 전략이 이 30년 우리 대한민국의 그 민주화라는 그거에 탈을 쓰고 어떻게 역사적으로 여기까지 흘러왔는지를 외국에 알려야 돼요. 국제사회에 알려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 태극기 집회가 어떤 분이 SNS상에서 그런 걸 제안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 태극기 집회가 우리끼리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끼리 서로 정보 우리끼리 떠들고 우리끼리 그 정보 주고받고 그거 좀 필요 없어요. 그렇죠. 예. 지금 뭐 봐야죠. 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집회가 많습니까? 근데 정말 즉순격으로 많이 네. 생겨나고 지금 국회와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시는 분들, 지식인들, 뭐 여러 분들이 이 뭐 막 정세 분석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 자체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 탄핵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무능히 실패했기 때문에 이 탄핵은 불가피한 거였고 그다음에 지금 이미 이렇게 대통령 선거까지 거쳐가지고 된 이 정부니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 문재인을 합법적인 대통령인 것 마냥 합법적인 정부인 것 마냥 그 전제하에서 온갖 정책 분석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차기 대권을 누가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 정권을 뭐 총선 때 총집결해가지고 정권을 찾아오느냐.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불법으로 이 정권을 침탈한 이 세력은 절대로 이걸 내놓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개헌을 막았다고요, 저희가? 20년 본다고. 저희가 그 자한당한테 채찍질 해가지고 개헌을 막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자한당의 지금 세력은 지금 그 내각제 그걸로 해가지고 자기 그 딜 하려고 하고 있고 문재인이 뻔뻔스럽게 개헌을 아니더라도 정책으로 다 실현하겠다. 실제적으로 정책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 정책으로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건별로 온갖 그 데모는 그 집회는 하고 있지만 하나도 막아낼 수 있는 거 없었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맞습니다. 뭐 대통령령으로 집권으로 막 다 뭐 탈원전 뭐 모든 거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공산화 정책 시키지 지금 않았죠. 공산화 정책 거의 막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말 이 모든 분들이 가장 확실한 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원천적으로 기획된 것이고 사기 탄핵되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고 그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투쟁하고 거기에 같이 힘을 실어서 우리가 한 뜻을 모아가지고 그걸 위한 진실투쟁에 힘을 모으지 않고 왜 그거는 묻어두고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복귀하느냐. 제가 그거 복권을 외쳤더니 막 속된 말로 정신 나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러더니 심지어 급기야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그 보도가 나온 겁니다. 네?
그 정신적인 문제를 얘기하니까 조원진 뭐라고 했느냐면 이 정권에서는 절대로 박근혜 대통령 석방 안 된다 그러면서 20년 아마 선거 나올 것이다, 이 정부가 때릴 것이다 막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렇게 감금해가지고 결국은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뭐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참 저는 제가 엊그제 그 보도를 딱 듣고 순간 딱 직감을 한 게 바로 그 조원진의 그 얘기가 생각이 나서 이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가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얘기하기 위한 허위 보도다. 제가 그게 직감이 돼가지고 그냥 그 집회가 있다는 걸 보고서는 막 달려서 간 거예요. 네. 엊그제 서청대 예. 집회에서 그래서 그 사실을 알린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태극기 국민 여러분, 이 최공재 감독이 한 얘기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그냥 박근혜 대통령의 또 박정희 대통령을 부르짖고 구호를 내세우고 그 간판을 걸어놨다고 해서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실효적인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참 오묘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덕분으로 어떻게 이 태극기 집회의 그 투쟁의 그 본질을, 민낯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모두 거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아니었는데 그냥 태극기를 들고 나오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서 대한민국을 이 정상화시키고 구국에 할 수 있는 그 투쟁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태극기를 흔들고 나왔는데 어떻게 방송을 해라? 뭐 사회를 봐라? 그러다가 이렇게 정당을 막 2개나 그거를 창당을 하면서 그거를 이끌고 가고 있는 그 선봉에 선 그 지도부라는 거기에서 직접 보고 듣고 그 사람들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뒤늦게야 이 전쟁이 단순히 좌파 우파 그 정권 투쟁이 아니라 완전히 체제 전복을 위한 그 투쟁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체험하게 해주셨는데 내가 그 진실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그 악의 세력이 완전히 이 활개를 치도록 방조하는 것이다. 그게 곧 나의 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정말 마음을 먹고 진실 선포를 하게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 태극기 국민들은 지금 사람을 보고 가시면 안 되고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져 있는 우리의 전쟁은 이 이적 세력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6.25 이후에 끝나지 않은 이데올로기 전쟁 중에 있는 그 휴전 국가에서 김일성의 이 대한민국의 이 제도 시스템으로 스며들어가서 장악을 하자 그 적화 전략에 거기에서 1차 패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전쟁 포로로 지금 수감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청와대는 정부는 함락이 우리의 성은 함락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투쟁의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쟁 이 포로로 잡히게 만든 이 기획 사기 탄핵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투쟁. 그 다음 현재 그 30년 전부터 민주화의 껍데기를 쓰고 이 대한민국의 국회를 장악한 또 입법, 사법, 행정 이 기득권 세력을 장악하게 된 이 불법 세력
세력들의 이 정체를 규명하는 그 5.18 민주화 유공자가 어떻게 지금 이 시스템에 장악되어 있는지 그 정체성을 규명하는 그 투쟁,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적 행위를 하고 있는 여적죄인 문재인 청와대 불법 점거 이 세력들을 끌어내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투쟁 이슈를 보고 우리는 모두 한자리에 뭉쳐야지, 지금 누가 이 태극기 집회를 이끌고 있느냐, 누가 이 우파 세력을 지금 이끄는 것이냐, 누가 진짜냐, 이 사람을 보고 우리가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말하건대 조원진과 그리고 지금 그 자한당에서 있는 뭐 김진태 의원, 뭐 다른 의원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투쟁의 본질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한당 보수 집권 하에 이런 사기 탄핵, 기획 탄핵을 당하셨고 위헌 파면이 됐습니다. 그 세력들이 고스란히 지금 남아있고, 오히려 이 문재인이 집권을 하자마자 오히려 자기네들의 세력으로 더 탄탄히 이 시스템을 장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사회에서까지 아주 여적 행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도 국회의원들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사법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지식인들, 우파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시는 분들, 이 다음 정권이 누구한테로 가느냐 그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그 사기 탄핵의 그 원천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확실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정말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진짜 집단 이성 마비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핵심은 투쟁을 안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막 이것저것 이슈로 되면서 반정부 투쟁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무슨 아주 대형 그 대국민 사기 코미디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 깨어나야 됩니다. 정말 아직까지도 정말 그 권력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이 국회의원 여러분들, 정말 나라가 이거 지금 다 붕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 투쟁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각성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래서 태극기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딱 정치인들을 배제하고, 정치인들 밑에서 우리가 그들의 표가 돼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총선 아닙니다. 지금 바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기 탄핵 그 진실투쟁을 위해서 모두 뭉쳐주십시오. 첫째, 지금 바로 10월 1일 날 바로 그때 그 변희재 대표의 그 재판이 있는데, 그때 그 심수미 기자와 김필원 그 신문을 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재판에. 그래서 그날 대규모 집회를 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그 법원 앞에서 모두 뭉쳐서 그 태블릿 PC에서 그 기획 탄핵의 결정판, 그 김성태, 안민석 모두 규탄하고요. JTBC 손속히 이 조작 사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모두 한 목소리로 그때 대규모 집회로 투쟁해야 됩니다. 10월 1일 재판 앞에 그때 당일날 그 집회에 모두 참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와 전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국회와 전쟁을 해야 되느냐? 국회의원들은 뭐 김문수 의원이 직접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 그분이 얘기하듯이 국회의원이 가는 곳은 오로지 돈과 표다.
표가 있는 곳에 우리 표가 아닙니까? 네. 우리 표가 당신들 우리의 표를 얻으려면 이 진실투쟁 앞장서. 이거 확실하게 투쟁해. 그거를 계속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극기 집회에 어느 정치인을 우리의 선봉에 서달라고 부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투쟁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거다. 그래서 우리의 눈치를 봐서 그거를 앞장서서 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극기 집회에는 정치인을 배제하고 어떠한 정치 세력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순수한 이슈를 중심으로 뭉쳐야 됩니다. 그 다음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이 대한민국의 실제의 모습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SNS상에서 제안을 했듯이 태극기 집회를 그 이슈를 영어와 네. 한국어로 동시 그걸 하자는 어떤 제안을 했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우리가 집회를 하면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그냥 막 이렇게 우리끼리 한풀이 하지 말고 뭐 군가 틀고 뭐 이런 것보다도 국제 그 포럼처럼 네. 국제 그 광장 그 포럼처럼 이 탄핵에 지금 현재 그 대한민국이 있는 그 현실을 한국어로 왜냐면 우리 국내인들도 모르잖아요. 네. 진실을. 네. 그래갖고 지금 예를 들어서 남북 정상회담하고 뭐 이랬다. 그러면 그거의 실질적인 그 문제가 뭐고 이게 이 김일성의 그 대남 적화 전략에 그게 뭐였고 그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녹아나서 지금 이렇게 된 거고 이런 사실을 아주 다큐멘터리 그 세미나처럼 네. 광장 포럼으로 한국어로 발표하고 영어로 발표하고 그거를 계속 그 집회를 그렇게 국제 포럼으로 형식을 취해가지고 그 광장 포럼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포럼으로 해가지고 그 집회를 하고 그거를 유튜브로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 그 방출을 하는 겁니다. 송출을 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좋은 지금 아이디어네요. 그렇게 해서 국제적인 그 투쟁과 이렇게 가야지. 지금 태극기 집회 제가 그 지방선거 때부터 안 나간 이유는요. 일단 애국당 이거는 우리 그 진실투쟁이 아니라 조원진 대통령 만들기 그 집회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애국당 그 당원 모집하려고 그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높이 치켜들고 막 지방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그 당원 모집하고 있는 거고요. 솔직히. 그래서 안 되는 거였고. 그리고는 나머지 또 집회들도 서로 그 집회 주최하는 사람들끼리 정말 이 자기들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서로 그 집회 주관하는 사람들끼리 뜻이 합쳐지지 않아서 이 집회가 뿔뿔이 흩어져서 있는 겁니다.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그 집회에 그 주관하시는 분들도 정말 지금 이 사태에서 정말 나라를 위한 진정한 구국투쟁을 하려면 모여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내려놓으시고 네. 오로지 같은 투쟁을 위해서 모여주시고 네. 그리고 그 형식도 우리끼리의 한풀이가 아닌 지금은 이 진실을 이루어지고 있는 위장평화의 진실, 네, 그 사회주의 정책 그거에 대한 그 현실, 그 비전 이런 것들을 알려야 돼요. 국민들에게. 방송에 이렇게 안 나오니까 광장에서 그 광화문 한복판에서 막 그 광장 포럼으로 세미나 형식으로 많은 국민들한테 홍보하고 그것도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리 그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이제 그 얘기를 하셨을 때 우리 뭐 애국 인사이드 네. 제가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이 태극기 집회에 쭉 이 때부터 가까이에서 또 태극기 집회를 기획하고 우리가 이제 그 사회를 보고 이렇게 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보고 느끼고 했던 데서 얻은 결론이고
그래서 정말 그거를 여러분들께 사실 알리고 싶었는데 또 이런 좋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시작하면서 저를 또 1번 타자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정말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프로그램 첫 회에 얘기를 드렸는데, 그리고 지난번 대구 집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의 이 전쟁은 사실상 이 한반도를 장악하고 있는 이 악의 세력입니다. 그 악의 세력은 바로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의 이 건국 이념은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북한을 점거하고 있는 공산화 세력이잖아요. 공산주의 세력이잖아요. 근데 사실 공산주의 세력이 아니라 김일성 그 주체사상 광신도 집단들이죠.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이거든요. 네. 이게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그 사회주의의 그 민낯을 드러내 보이는 그 이 정책은 보면은요, 다 이 창조지 우리 이 자유를 뺀다는 거예요. 자유를 박탈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잖아요.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그 그리스도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박탈한다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고요. 그 다음에 뭐 동성애니 머리서 벌써 그 종교를 탄압하는 그 국가 인권법 그게 이 정부의 핵심 그 정책인데요. 그게 바로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어떤 특정 정치 집단이나 정치인을 보고 지지 세력으로 뭉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기본 건국 정신을 보고 우리는 한마음으로 뭉쳐야 되는데, 그 뭉치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건국 그 정신이고요. 그리고 우리 애국가입니다. 우리 애국가에 바로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했을 때 그 하느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바로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이 대자연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애국가에서 바로 그 하나님께 늘 간청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을 다시 올바로 세우려고 하는 이 투쟁에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 기독교 정신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때 일제에서 벗어나서 이 독립국가로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온 그 교회에 기도하라고 청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해서 그 덕분에 우리가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다 해서 우리의 첫 국회 때 바로 그 재헌국회를 열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로 우리 국회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투쟁에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또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맡기고 갑니다. 나에게 주신 소명을 다 할 수 이제 없다. 내가 이제 다 늙고 병들어서 그렇게 절절한 기도로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맡기고 간 바로 그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 그걸 계승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라면 우리 애국가에서 얘기하는 바로 그 하나님께 같이
일심으로 기도를 해서 이 대한민국이 다시 서야 되는 지금 순간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제가 매주 일요일 오후 4시에 네. 서청대에서 하는 시크 한반도 완전 정화, 한반도를 장악하고 있는 이 악의 세력들, 이 적화하려는 그 네.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척결해야 된다. 단순히 북핵 제거가 아니다. 그게 바로 한반도 완전 정화 시크 운동입니다. 제가 시작한 시크 기도와 찬양 기도와 찬양 토크 콘서트가 하는 그 취지고, 그리고 매주 일요일에 하는데 굳이 거기에 오시지 않아도 유튜브를 통해서 네.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같이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다 스스로 알아서 지금 악의 세력들이 다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네. 그죠? 그래서 다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일치 단결해가지고 우리 그 국민들이 이제는 그 악의 세력들을 샥 걷어내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그 일이 남았습니다. 네. 정말 저는 확신합니다. 네. 왜냐하면 네. 하나님이 심으신 네. 포도나무 네.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예. 바로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께 맡기고 가셨기 때문에, 예.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이 가장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나라가 지금 현재 아마 대한민국일걸요? 네, 맞습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선교사를 제일 많이 내보내는 나라도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무엇보다 우리 이 애국 국민들이 매번 애국가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사람을 보고 뭉치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그 이슈를 위해서 함께 모여 투쟁해야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의 같이 힘을 합쳐서 투쟁해야 될 거 10월 1일 법원 앞에 집회에서 뵙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우리 마치는 국제사회에 알려야 돼요. 아니 내가 마치는 거 아니지. 우리 그러니까 말씀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라고. 아유 근데 정말 하루가 나 이거 너무 정말 짧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우리 이게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 할 말이 너무 많죠. 네, 저희 강수연의 애국 인사이드에 함께 해주신 여기 네. 해바라기 방송국, 그리고 잔다르크 방송국, 그리고 강수산 TV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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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칠까 해요. 맞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아유.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니 저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아쉽긴 얘기 정말 우리가 분명하게 피하 식별 확실히 해야 된다. 네. 저는 그걸 위해서 온갖 음해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실을 알렸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이렇게까지 모든 자료와 그 앞뒤 관계와 우리가 투쟁해야 될 그걸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네. 대한민국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투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세력들은 저는 우리 태극기 동지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하는 행태를 봐서. 그래서 이미 애초에 우리 투쟁의 본질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신 우리 동지 여러분, 지금은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음해 세력에 동요하지 마시고 우리 투쟁의 이슈를 위해서 정말 뭉쳐야 할 때이고, 우리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이 비참한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합니다. 국제사회에 알리지 않으면 지금 문재인 이 여적죄인 집단들이 국제사회에 엉뚱한
이 행적을 지금 해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자살 국가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태극기 국민들이 국제사회에 알려야 되는 거 정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태극기 집회를 그동안 안 나갔는데요. 지금 뭉쳐지지 않기 때문에 안 나갔고, 그 태극기 집회의 본질이 지금 완전히 무슨 정치권 싸움으로 그 변질되었기 때문에 제가 나가지 않았는데, 10월부터 이 변희재 대표 그 재판, 그 JTBC 촌석희를 구속하고 이 기획 탄핵의 전말에 알리기 위한 그 투쟁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인 우리 투쟁을 해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저의 정말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말 반복해서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 또 부탁의 말씀, 우리 동지들 여러분들께, 그리고 진짜 우리 우파 이끌고 가시는 오피니언 리더라고 자부하시는 분들 정말 제대로 잘 이끌어 주십시오. 네. 우리 국민들을.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우리 강 대표님 이렇게 좋은 방송을 통해서 많이 우리 우리 지금 우파 이 미디어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막 방황하고 있는 네. 우리 애국 동지들을 자꾸 이렇게 구심점이 이렇게 뭉쳐지는 구심점이 되어줄 수 있는 예, 그 예. 방송을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게 정말 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오랜 시간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까지 이렇게 뭐 방송 보내주시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강수연의 저는 트루스 방송에 있고요. 오늘 첫 방송입니다. 강수연의 애국 인사이드 지금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첫 번째 손님 김경애 교수님의 진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진실을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진실을 듣고 또 다른 말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건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진실은 이깁니다. 여러분, 네.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낼까요?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